방문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정치 테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정치 테마에 대해서 말하자면 할까 말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뭐 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100%다 이제 정치 테마에 대해서 정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일단은 제가 이야기한 걸 잘 들어보시면 제 논리대로 제 생각대로 되면 수익이 저는 200% 이상 난다고 2배 이상 난다고 생각을 해요. 2배 이상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를 이야기되는데 그럼 어떤 논리로 네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거를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 오늘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제가 어떠한 논리와 어떠한 생각으로 정치 테마가 2배 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민주당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뭐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정당이 무슨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정치적 색깔이 없다. 그리고 뭐 제가 정치에 대해서 모른다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본인의 생각과 그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댓글 달아주면 제가 답변을 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너는 뭐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냥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 일단 민주당부터 이야기할게요.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단은 저는 기본적인 컨셉이 일본만 생각하시면 돼요. 민주당의 과거의 분위기와 완전히 일본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전에는 극일이라는 말 아시죠? 극일. 극일이야 돼, 뭐 극일 펀드도 있었고 지금 뭐 반일, 극일, 무역 전쟁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극일 뭐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었냐면 자 하나씩 볼게요. 이게 오늘 뉴스입니다. 11월 11월 어제 뉴스 11월 14일 뉴스입니다. 보시면 스가 일본 총리 첫 대면한 문 대통령 특히 반갑다. 특히 반갑다. 그죠? 물론 새로 취임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이죠. 과거에는 만약에 아베가 이렇게 했으면 했을까요?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제가 하나씩 이야기를 할 건데 보면 굉장히 바뀐 게 느껴질 거예요. 보시면 일본의 방문 중인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이제 한일 갈등 현안인 징용 소송 문제에 상황이 악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징용 문제 봉합하고 한일 교류 협력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민주당 관련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연내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이제 역사 문제를 매듭 짓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한일 신시대 선언 2020을 채택할 수 있다. 그죠? 한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 바람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빨리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일본의 반응은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좀 튕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받아주지 않을까. 이유는 자 바이든 시대의 숙제래요. 제가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솔직히 매스컴이나 뉴스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게 확정되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든이, 제가 갑자기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때. 깜짝 놀라서.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 한일 관계, 한일 간에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먼저 했어요. 솔직히 이거 자랑일 수 있지만 KBS, MBC, SBS 다른 뭐 방송에서 얘기하기 전에 바이든이 당선되기 이전 시점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화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국민의당 뭐 대통령부터 뭐 김진표 국회의원, 김태리원 뭐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지금 박지원 뭐 형님까지 모든 분들이 지금 일본에 가고 있잖아요. 바이든 시대의 숙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정타는 제가 누가 날린다고 했죠? 이낙연 형님이 날린다고 했죠. 한일 관계 바이든 정부 출범 전에 개선돼야 된다. 문수가 선언 꿈꿔. 내년 7월 도쿄올림픽 중요성 강조하며 한일 정상회담 필요성 필요. 내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도쿄올림픽이 열리면 한일 관계는 개선이 돼야 돼요. 내년은 한국과 일본 관련된 세합이 대박나는 해입니다. 일본 기업에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 저가일 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많이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제가 이야기한 거 잘 듣고 일본 관련 기업에 비중을 좀 넣어 두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뉴스가 다 이렇게 일본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냥 민주당 치면 일본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이게 제가 정치적 색깔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다 그렇잖아요. 민주당은 일본에 대해서 반이라고 북한과 더 친분을 쌓아서 말하자면 그런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댓글 달아보세요. 맞잖아요. 민주당은 일본을 반이라고 북한과 말하자면 친밀감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원래 일본과 친해요. 북한과는 사이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제가 보기엔 정신병자죠. 제가 이야기한 게 맞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금 북한을 신경 안 쓰잖아요.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내년에 일본 관련 사업 대박 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한지 이제 한 달 됐어요. 한 달 되는데 지금 아까 구독자 보니까 930명, 940명 뭐 곧 1000명이 되겠죠. 한 달 됐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현실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 나시는 분들이 댓글에 달고 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수익 뭐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지만 조만간 수익이 나니까 미리 저가에 잡아두시라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관련 저희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이따가 한번 정리는 해드릴게요. 근데 이미 다 아시지 않나요?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관련 테마 관련주도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따가 종목에 대한 정리는 이 정치 관련 이야기를 끝내고 종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음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도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되면 민주당도 수익을 200% 더블 2배로 먹는 거고요. 국민의힘도 저는 2배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 논리를 들어보시고 제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투자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분명히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을 대부분 지지하시겠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저는 근데 분산해서 정치 테마주에 민주당 관련해서 뭐 반, 국민의힘 반, 유의다 50%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치색이 강하신 분들은 난 민주당 지지하는데 그럼 유의다 100%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에 투자할 돈을 민주당에 투자하시라는 거죠. 민주당을 지지하시면. 국민의힘 지지하시면 유의다 100%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색을 이게 그렇게 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저는 반반을 추천해요. 그러니까 반반이 맞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할게요. 국민의힘은 제가 두 분 이야기했죠. 윤석열 형님이랑 안철수 형님 이야기했는데 뉴스를 좀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자,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지금 윤석열 님이 대선 지지율 1위입니다. 그죠? 대선 지지율 1위여서 이렇게 나오죠. 대선 때 등장하는 메시아급 기대주 이번엔 윤석열이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매해 대선 4년마다 5년마다 열리는 대선에서 항상 메시아급 기대주는 있었어요. 다들 아시죠? 누구죠? 저번 대선에 누구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죠. 4달 초, 그때 당시에 이게 2016년인데 4달 초 귀국하는 반기문 대선 출마 사실상 공식화. 건강히 받쳐주는 한 국가를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 이런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분이 대통령 당선되는 줄 알았어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때 분위기는 대통령이 되는 거였거든요. 지금도 대통령은 윤석열 형님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1위니까. 근데 결국 이분이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분이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퇴직자 논란. 이 술을 마셨다는 거죠. 이걸 편집을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저도 예전에 이제 성묘 같은데 묘소 가면은 차례 지내고 나서 술을 묘소 인근에다 뿌리잖아요. 근데 왜 마셨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부분까지 태클을 걸 부분이 아닌데 이런 부분까지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대선 출마 접은 반기문 이런 식으로 사진도 봐도 딱 출마를 포기하신 것 같죠.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자, 이 뉴스 볼게요. 대선판 흔든 윤석열 대선판 흔들고 계시죠? 정계 개편 도선화 되나. 그러니까 제3지대는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확률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제3지대는 제가 보기엔 열려요. 제3정당이 열린다는 거죠. 제3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야당이 다 합쳐진다. 근데 그 합쳐지는 말하자면 많은 분들 중에 윤석열 형님이 있다는 거죠. 또 누가 합쳐질까요? 안철수 형님도 거기에 이제 동참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3지대 혁신 플랫폼 윤석열 동참 기대한다. 안철수 형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문지기 역할이다. 되게 정치적인 이야기죠. 이게 제가 해석하기엔 일단 윤석열 형님이 오시면 이슈화가 돼서 제3지대 인기가 확 올라가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형님이 공격을 받다 보면 자, 공격받는 거 보여드릴게요. 윤석열 와이프 의혹 아킬레스건 되나. 야당 파상 공세 예상.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꼽히니까 민주당에서 막 공격하고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별걸 가지고 다 공격을 할 겁니다. 예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에 대해서 공격한 것처럼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옷 입는 것까지 뭐 하나까지 다 꼬투리 잡을 건 다 꼬투리 잡아서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형님은 적이 너무 많아요. 박 대통령, 이 대통령 감옥에 보내셨고 현직 대통령 책찍근 삼성 이재용 누구든 위법한 분을 다 잡아 쳐넣었어요. 제가 보기엔 정무감각이 좀 없으시고 멋있긴 해요. 마초 상남자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대선에 못 나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게 제가 정치적 색깔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앞으로 그냥 글 삭제해 버릴게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어쨌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3지대를 열어두시고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엔 사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공격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1위지만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다 보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안철수 형님은 경험이 있잖아요. 과거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여러 번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엔 철수 안 하고 안철수 하겠죠. 안철수 하고 이번만큼은 대선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는 안철수 테마라는 거죠. 안철수 테마가
우리의 그 국민의힘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이 무슨 안철수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제 시나리오예요. 이게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잖아요. 잠시만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되면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정치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할게요. 민주당은 1번, 글씨를 매번 말씀드리지만 마우스로 쓰니까 1번이고, 국민의힘은 안철수. 저희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그럼 종목을 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도 설명드릴게요. 왜 민주당의 테마 종목이 많은데 왜 민주당 테마는 선택 안 해? 그것도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다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세요. 자, 일단은 국민의힘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랩이에요. 자, 안랩 주가 이거 월봉입니다. 오른 거 있나요? 자, 월봉 보세요. 이렇게 오른 거 있나요? 없죠. 지금 이거 얼마예요? 거의 15만원입니다. 15만원. 지금 얼마예요? 6만원이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되면 2배 갈 수 있습니다. 곱하기 2배. 갈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충분히 갈 수 있어요. 2배 그러니까 2배 전에 제가 매도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2배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가예요. 제가 안랩 저번에 회사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그냥 정치 테마 아니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제가 이따도 그거 분석해 드릴게요. 그거 분석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차트 먼저 들어와서 그냥 차트 먼저 이야기할게요. 안랩은 지금 저평가예요. 정치 테마 이슈를 하나도 안 탔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안철수 테마가 제가 GSE 이야기했죠? 자, 이것도 오른 게 없잖아요.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으로 봐도 좀 올랐는데 별로 안 올랐어요. 일봉으로 볼 건데 이게 오른 것 같죠? 지금 말하자면 뭐 50% 정도 상승했어요. 조정 주고 있는데 자,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게 이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빵 터졌죠? 단기적으로 반등 나옵니다. 단타로 봐도 돼요. GSE. 그리고 매커스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매커스도 차트 보시면 자, 수급 빵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빵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빵 터질 때가 됐다. 매커스 단타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추가됩니다. 종목이 까뮤 ENC. 이거 너무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충분히 아직 비싼 건 아니에요. 지금 가격을 보면 한 2배 올라왔는데 이것도 아래 하단으로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잡으시면 돼요. 뭐 2,000원 선은 제가 보기엔 안 무너지지 않을까. 이것도 포트에 넣겠습니다. 이따 포트에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을 왜 사? 이게 뭐 2배 가겠어? 자, 지금 보시면 이낙연 형님 테마 3부 토건 하나만 볼게요. 3부 토건 하나만. 제가 다른 거 많이 봐도 되는데 여러 개 볼까요? 하나만 볼게요. 3부 토건 볼게요. 자, 어떠세요? 자, 어떠세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몇 배 올라갔냐면 이거 600원이었어요. 600원에서 5,000원이에요. 9배 올랐어요. 곱하기 9배. 이거 사실 거예요? 지금 혹시 이낙연 형님 지지하시는 분 이거 사시면 됩니다. 이게 투자를 할 때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야? 그렇기 때문에 난 이 회사에 투자할 거야. 그렇게 접근하면 망해요. 9배 올랐는데 왜 투자해요? 제가 이제 그 교육 관련 업종에 있으니까 이제 BTS 관련 이야기가 많이 했어요. 애들이 그 말하자면 방탄 그 빅히트 엔터가 상장하는데 자기 그 주식 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욕을 했습니다. 사면 너 망해. 한 주도 사지 마. 그거 관련된 영상 그 제 유튜브 초창기에 있어요. 그때는 진짜 유튜브 제가 이렇게까지 매일 올릴 줄 몰랐을 때 올린 영상인데 그거 보시면 됩니다. 빅히트의 그 팬심으로 나는 이낙연 형님을 좋아해. 3부 토건을 살 거야. 예, 사세요. 망합니다. 망하는 거 한번.
이거 너무 올랐어요. 지금 몇 배, 9배 올랐잖아요.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요? 그죠? 게다가 적자예요. 적자 회사예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차트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안랩부터 볼게요. 안랩 배당 주고요. 대주주 지분 당연히 좋고 안철수 형님 계시죠?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냥 이 회사는 성장주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 핸드폰 보세요. V3 안 깔려 있는 거 없을걸요? 핸드폰에 다 V3잖아요.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저평가되어 있고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 다음에 GSE. GSE는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배당도 좀 많이 주는 편이죠. 뭐. 그리고 대주주 지분도 좋고 이게 뭐 가스 관련이라 뭐 실적도 그냥 뭐 무난합니다. 그냥 매 비슷한 수준. 이해 가시죠?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제가 보기엔. 다른 정치 테마에 비해 너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목을 많이 고민해서 고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메커스 봤죠? 아, 메커스 안 봤죠? 메커스 볼게요. 메커스 배당도 주고, 이거 저번에 정보 설명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치 테마 한번 총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분 현황도 좋고, 실적도 그렇고, 이건 태양광이에요. 바이든 관련주에 갖다 붙여도 되고요. 지금 안철수 형님 테마에도 있지만 뭐 좋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제 네 종목 이제 안철수 형님 테마는 네 종목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낙연 형님의 삼부토건이라는 회사를 한번 볼게요. 9배 올랐죠? 9배 오를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삼부토건 볼게요. 삼부토건 배당은 당연히 안 주고요. 주가가 9배 올랐는데 대주주 지분 안 좋죠. 엉망이에요. 제 기준에서 엉망입니다. 게다가 적자 빨간불 보이시죠? 물론 이때 흑자로 돌아섰지만 기본적으로 적자를 많이 내는 기업이에요. 이거 사셨다가 유상증자 맞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회사에 자본이 없어서 유상증자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각오로 사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이 종목은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도 주가는 9배가 올랐어요. 적자이고 괜히 유상증자 먹고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9배가 올랐어요. 혹시 이거 들고 계신 분 이제 터세요. 혹시 그 저희 구독자분들 들고 계신 분들 이거 주주분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너무 올랐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올랐어요. 9배. 그죠?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지금 그 이재명 형님도 좀 이야기 해야 되죠. 이재명 형님도 동신건설 하나만 볼까요? 이것도 적자 회사로 봤는데 동신건설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한 5배 정도 오른 상태예요. 5배 정도 상승했어요. 주가가 5배 올랐고 배당도 안 주는데 적자 회사예요. 지금 빨간불 보이시죠? 어쨌든 적자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 테마를 앞으로 더 찾아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정치 테마를 이제 중단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누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형님의 그 테마 주식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지금 아직 부각을 안 받았어요. 지금 현재 제3지대가 안 열리잖아요. 제3지대가 안 열리면 안철수 형님은 뭐 딱히 대통령 선거에 힘이 없어요. 그 제3지대가 열리는 조건에서 뭔가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열리는 거에 베팅을 하겠다는 거죠. 윤석열 형님과 안철수 형님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3지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베팅을 하겠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안 열려도 돼요. 지금 싸잖아요. 주가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제가 이야기한 안랩, GSE, 메커스, 그 까미엔시 차트를 보세요. 오른 게 없어요. 근데 윤석열 형님 거 주식 한번 보세요. 지금 지지율 1위니까 급등했어요. 이거 담았다가 윤석열 형님이 갑자기 대통령 선거 안 나올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폭락해요. 정말 지옥보다 힘든 하한가 바로 찍습니다. 하한가 그냥 바로 하한가예요. 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어요. 그냥 바로 하한가예요.
하한가 2연속 하한가 맞을 거예요. 1억이 있다. 1억에 한 번 하한가 먹으면 7천만원 되거든요. 7천만원에 또 하한가 맞으면 4,900, 4,800만원 돼요. 반토막 나요. 하루 만에. 위험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위험한 거 한번 추천해 볼까요? 저 위험한 거 추천 안 합니다. 저도 욕먹기 싫으니까. 그죠? 그리고 보시면 이낙연 형님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나마 안 오른 게 보다 일본 관련이다. 일본 관련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포트에 있죠. 오늘 시간이 길어지는데 주말이니까 한번 쭉 보시고, 대원미디어 일본 관련이고 실적 대박 났죠. 제가 어제 영상에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애니플러스 이거 불안해 하시는 분인데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 괜찮아요. 물론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죠. 이거 신도 예측 못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다 떨어졌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NK도 일본 관련이죠. SNK도 제가 킹 오브 파이터, 뭐 메탈 슬러그, 오락시에서 SNK라는 게임 거의 옛날에 오락시, 지금 저희 그 유튜브 연령층이 40대 50대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다 오락시에서 게임 하셨잖아요. 그때 하셨던 게임들이 거의 100%다 SNK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일본 관련이, 잠깐만 저희 포트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일본 관련이 대형미디어 애니플러스, 그리고 SNK, 이거 세 개밖에 없었나? 아, 롯데쇼핑 있었죠. 네, 롯데쇼핑, 그죠? 롯데쇼핑도 일본 관련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가에서 이건 롯데쇼핑은 뭐 제가 평생 장기 포트로 담았으니까 이해 가시죠? 오늘은 그 일본 관련과 일본 관련, 그죠? 민주당은 일본 관련이고 국민의힘은 안철수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대본이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이제 쭉 머릿속에 생각한 거 그냥 뭐 한 번에 거의 오늘 30분이나 이야기했는데 한 번에 그냥 제가 생각한 거를 머릿속에 생각한 걸 한 번에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분명히 영상 찍고 나면 제가 빠뜨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유튜브 주식 분석 그 구독자분들이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많은 분들한테 추천해 주세요. 뭐 제가 1000명 주말에 그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안 넘었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유튜브를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게 하나의 기쁨이잖아요.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이제 에너지를 여기다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에게 활력소가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저 재미가 있어서 일단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잘 생각만큼 안 나오면 저도 좀 재미가 떨어지겠죠. 재미가 반감되고 저는 그리고 그 이 전업 투자가 아니고 교육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치 테마 좀 잘 정리해서 수익 많이 나시길 기원하고요.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이제 월요일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